2014년 6월 국무총리 후보로 추천되었던 한 인물이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낙마를 결정지은 것은 다름 아닌 자학적 역사관이었습니다. 500년 조선 왕조가 망한 이유가 게으르고 무능한 민족에게 내린 신의 징벌이라는 그의 발언은 당시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식민사관적 시각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당시 모 정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 인물은 SNS를 통해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거센 비판에 직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학계에서는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병합한 것이 아닌 조선이 스스로 망해가고 있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식민사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한국사 전문 강사 최모 씨는 친일파 이완용의 논리와 그의 주장이 묘하게 닮아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그건 식민사관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라며 제발 역사 공부들 좀 하라고 반박했지만, 이는 오히려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얼마나 빛나는가를 조금만 돌이켜보면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500년 이상 지속된 왕조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며, 고구려는 100만 대군의 수나라를 수차례 격퇴하며 결국 그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고려 역시 당시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몽골군에 맞서 30여 년간 끈질기게 항전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네스코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인정한 한글이 창제되어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문화적 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식민사관 논란이 불거지자 그건 식민사관이 아니고 역사 그 자체라며 제발 역사 공부들 좀 하라고 역정냈지만, 역사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의 패망은 단순히 내부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열강들의 치밀한 제국주의적 침탈의 결과였습니다. 물론 조선이 부패하고 나약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일본의 강제 병합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부패하고 나약하면 강대국의 식민지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나약한 사람은 남의 집 노예로 살아야 마땅하다는 저주와 같습니다. 일제강 정기는 우리 민족의 나라를 잃었고 이름을 잃었으며 언어마저 빼앗긴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강제로 잃었고 역사마저 왜곡당해야 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신의 은총이라 칭하거나 우리 민족의 자업자득이라 폄하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폭력적인 행위와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식민사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치권 일각에서 이러한 인식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닐 것이며 역사는 더욱더 왜곡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